안녕하세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영웅아리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씨가 쓴 책인데 심리학자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현상이 있을 때 이걸 심리학자가 해석하면 무척 재밌어지죠. 깊이가 달라집니다. 설득력 있는 결과가 나올 때가 참 많죠. 어떤 주목할 만한 인물이 등장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학자가 나서면 해석이 무척 풍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책도 그런 유형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영웅아리는 178페이지짜리 책입니다. 뭐 그렇게 길지는 않죠. 출판사는 박영 스토리이고요. 저자는 김은주 씨입니다. 심리학자이고 칼럼리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려대에서 석사를 받았고 이화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책 소개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점이 이 책은 부제가 붙어 있는데 트로사 너 심리를 아니?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부터, 그러니까 부제부터 임영웅 가수를 트로트라는 범주 안에 묶어놓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좀 아쉽긴 합니다. 임영웅은 모든 장르를 다 잘 소화하는, 다 잘 부르는 가수인데, 근데 이게 참 트로트 오디션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늘 이렇게 트로트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죠. 오늘 영상에선 대한민국이 왜 트롯에 빠졌는지 이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는 임영웅 현상에 대해서 모두 생략을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미 다 아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아쉬운 점은 좀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영웅에 대한 그리고 임영웅 현상에 대한 심리학자의 해석을 들어보는 게 꽤 재미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임영웅 개인에 대한 심리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살펴보니까 키워드로 뽑을 만한 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몸에는 근육이 있죠.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근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는요. 이건 힘든 일을 이겨내는 마음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힘든 일을 겪고도 비교적 쉽게 잘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임영웅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그라운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텐데 이미 아시는 내용이에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이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사건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죠. 얼굴에 흉터가 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나이키 자국이라고 부르는 흉터가 있죠. 이런 외부 자극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고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런 외부 자극들에 어린 시절에 임영웅이 민감하게 반응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크게 일으켰다면 오늘날 임영웅은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임영웅은 엄마 내 얼굴에 나이키 자국이 생겼어 라고 말을 했던 소년이었습니다. 무척 긍정적으로 반응했죠. 그렇습니다. 이게 회복 탄력성인 거죠. 이런 걸 보면 유추해보건대 임영웅은 자존감이 무척 높은 아이였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 자기 형편도 좋지 않을 때부터 남을 돕기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같은 회복 탄력성은 임영웅의 노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저자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책 내용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곡 해석 능력이 뛰어나 노래를 듣는 우리를 집중하게 만든다. 이는 어렵고 고된 시간을 견디고 이겨낸 삶이 그의 목소리에 녹아있기에 가능한 해석과 감동이다. 그의 삶은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나이키 흔적이 있는 얼굴로 씩씩하게, 단디하게 삶을 살아온 것이다. 네, 단디하게라는
단어는 아마 경상도 사투리인 것 같습니다. 단단하게 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임영웅은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는 설명을 이 책은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임영웅 현상과 관련해서 이 책을 보면 양육자 본능이라는 키워드를 하나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팬덤의 형성 과정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양육자 본능이라는 이 단어 자체만 갖고도 대충 이해는 할 수 있죠. 근데 좀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애를 키워본 사람들은 다 알죠. 애가 옹알이를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고 이런 게 전부 다 기특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무명 가수였던 임영웅을 대형 스타로 키워냈다는 뿌듯함을 팬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미스터 트롯 할 때 경선 과정 전체를 지켜보면서 팬들은 임영웅 가수를 응원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지지했죠. 이게 바로 양육자 본능이라는 겁니다. 또 우린 애들이 뭘 하든지 믿어주죠. 믿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아이를 향한 부모의 말과 행동엔 이렇게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팬들은 임영웅에 대한 로열티를 가지고 있죠. 충성도가 진짜 높잖아요. 임영웅의 말과 행동에 거의 무조건적인 애정을 보이면서 반응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봉사활동이죠. 네, 그 봉사활동 덕분에 선의의 확장이라는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양육자 본능과 관련된 키워드를 하나 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보호 본능이라는 단어인데 임영웅 가수의 말과 행동을 보면 어떨 땐 좀 수줍어 보이기도 하고요. 반면에 진지하고 겸손합니다. 팬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죠. 어떻게 저렇게 잘 컸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어릴 때 임영웅 가수에겐 아픈 기억이 많았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나이키 자국인 거죠. 그러니 어쩐지 꼭 지켜줘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거죠. 영웅시대 어머니 팬덤이 어마어마하다는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보자면 지금 말씀드린 바로 이런 요인들이 작용해서 어머니 팬들의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임영웅 가수가 기본적으로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팬덤이 형성된 겁니다. 이건 팩트고요. 베이스라인에 깔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겠죠.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심리적인 요인을 한번 찾아보자면 이러이러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영웅시대 봉사활동이 주목받는 경우가 참 많죠. 언론에도 자주 보도가 되는데 이것도 심리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임영웅 팬덤은 물론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나이 든 분들이 많죠. 중장년층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이 많죠.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아온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50년대에서 70년대 네, 무척 일이 많았죠. 6.25 전쟁부터 시작해서 IMF까지 다 겪으면서 이때 태어난 분들은 살아왔습니다. 평탄한 삶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분들이 보기에 임영웅 가수는 무명 시절에 군고구마를 팔면서도 어려운 이웃을 도왔던 아주 멋진 청년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경험했던 가난을 임영웅 가수도 겪었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 가수는 그럼에도 남을 도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고요. 지금도 남을 돕고 있구나 라는 걸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이어지죠.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네. 네, 그런 거예요. 나도 이제 살만하잖아. 배고프진 않잖아. 그러니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네. 네, 이런 생각을 팬들이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영웅시대의 사회 봉사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도 이 책을 보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발로 뛰면서 썼다는 거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69페이지를 보면 저자가 직접 코리아 식당 홍대점 사장을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식당은 임영웅 가수가 라디오스타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언급했던 곳이죠. 자주 가는 식당이다, 단골 식당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옹지순례 현장이 돼버린 곳이기도 하다고 해요. 책 쓰면서 이 정도 정성은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닌가? 네,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뭐 내용이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임영웅 가수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다쳐서 이 식당에 들어가서 약 있으면 좀 달라 라고 했더니 이 식당 사장이 약국에 가서 약 사와서 발라줬다는 거 아니에요? 정작 본인은 그러고 나서 잊어버리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임영웅 가수가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이 말을 하는 바람에 깜짝 놀랐다. 네,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 인터뷰 내용이거든요. 한 두 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인데 그냥 읽고 있으면 웃음이 나는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기분 좋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 쓰면서 진짜 이 정도 정성은 기울여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트로트 가수라는 표현을 이 책의 저자가 썼는데 그것 빼고는 읽는 내내 팬들이라면 흐뭇해할 내용이 많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게 되고요. 게다가 개인적으로는 심리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심리학자가 쓴 임영웅에 대한 책이라는 점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읽는 내내 재밌었습니다. 또 한 가지 바람도 생겼습니다. 좀 더 진중한 내용의 임영웅에 대한 심리평전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심리평전이라는 단어가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전에 정혜신 선생님, 정신과 전문의시죠. 이분이 심리평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남자 대 남자라는 책인데 2017년에 나왔었죠. 동시대를 살고 있는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인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평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들의 자기 인식, 열등감, 자기 의지, 직업의식, 인간관계, 네, 이런 걸 심리학적 측면에서 들여다보고 책을 쓰는 거예요. 사실 이 책 지금 봐도 재밌는데요. 우린 임영웅 가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임영웅이라는 인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 상태를 갖고 살아가는지는 알지 못하죠. 네, 그게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모든 걸 알고 싶어 하니까 네, 이런 심리평전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임영웅 관련 책이 나온다면 제가 그 책 읽어보고 이렇게 리뷰를 해서 영상으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건행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